안녕하세요. 얼굴뼈 닥터 윤규식입니다. 저번 IVRO 방식에 이어서 오늘은 양악수술의 또 다른 방법인 SSRO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SSRO는 세지탈 스플릿 레이노스 오스테오톰의 약자로 한글로 하악지 시상 분할골 절단술이라고 하고요. 아래 턱뼈가 있을 때 턱 관절이 포함된 바깥쪽 뼈와 치아가 포함된 안쪽 뼈를 이렇게 시상면으로 절단을 해가지고 좌우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턱을 뒤로 밀어 넣거나 앞으로 빼고 고정핀으로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양악수술의 역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5년에 처음 시행된 방법으로 역사가 유구한 수술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CT를 보시면요, 주걱턱이신 분을 SSRO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턱을 뒤로 후퇴시킨 CT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깥면과 치아가 붙어있는 안쪽 면에 사이를 이렇게 절골을 하고 그대로 턱이 뒤로 들어간 다음에 고정핀을 사용해서 고정을 해 주었고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고정핀으로 단단히 고정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입을 바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바뀐 턱의 위치에 근육 적응이 처음부터 잘 되시는 분들은 아예 입을 전혀 묶지 않게 됩니다. 입을 묶는 것을 저번에 뭐라 그랬죠? 악강 고정이죠. 악강 고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를 무고정 양악수술이다 또는 노타이 양악수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입을 벌리니까 바로 말도 할 수 있고 코로 숨쉬기 힘들면 입으로 숨쉬면 되니까 환자분이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근육 적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근육이 발달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근육이 적응하는 걸 돕기 위해서 치아 사이에 고무줄을 걸어 놓게 됩니다. 이를 완전 고정이 아닌 탄력 고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무줄이기 때문에 입을 벌리면 입이 벌어지는데 힘을 빼면 다시 다물리게 되죠.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악강 고정을 하는 IVRO에 비하면 훨씬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개인 차이는 있지만 1주에서 2주 정도가 지나면 고무줄도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SSRO 방식으로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턱뼈 움직임의 회복이 IVR에 비해 훨씬 빠르고요. 병원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3번에서 4번 정도만 오시면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또한 IVRO는 수직으로 턱뼈를 잘라서 앞뒤로 나누기 때문에 턱이 앞으로 나와야 하는 무턱 환자에서는 이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뼈가 붙지 않거나 다시 턱이 뒤로 들어가는 재발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SSRO는 턱뼈를 시상면으로 잘라서 좌우로 나누기 때문에 턱뼈를 앞으로 빼도 닿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턱 환자나 심한 비대칭 환자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칭 IVR의 경우 좌우 턱뼈의 이동량이 달라지면서 뼈가 튀어나온 부분도 생길 수 있지만 SSRO 방식의 경우 처음부터 턱뼈의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용 목적의 양악수술에서는 SSRO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SSRO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SSRO의 단점은 IVRO 방식에 비해 감각 저하라는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인데요. IVRO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 턱뼈 속에는 하치조 신경이라는 큰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지나가는 요게 이제 하치조 신경이고요. 이 하치조 신경은 턱 끝과 아랫입술, 아랫잇몸과 치아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이 SSRO라는 수술이 턱뼈의 하악지를 시상면으로 잘라서 좌우로 나누게 되면 수술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신경이 노출되게 됩니다. 이 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시상면으로 잘라서 이렇게 턱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노란 부분, 이게 신경선입니다. IVRO는 이 신경이 들어오는 구멍의 뒤쪽을 끊기 때문에 이 신경이 노출될 일이 없지만 SSRO 방식으로 수술을 하면 거의 대부분 노출이 됩니다. 이 단면이 얼굴을 이렇게 잘라서 본 단면이고 이게 이제 턱뼈고요. 이 동그랗게 지나가는 부분이 턱뼈 속에 지나가는 하치조 신경입니다. SSRO는 이 신경선과 겉에 있는 하얀색 뼈에 이 사이를 갖다가 잘라서 좌우로 분리시키는 수술인데 여기를 좌우로 나누다 보니까 신경이 노출될 수밖에 없죠. 이건 수술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경이 안쪽으로 지나가는 분들은 수술하다가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른 환자분을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동그란 게 신경선인데 보시면은 바깥 뼈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경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턱뼈를 이동시키고 다시 고정을 하게 되면 신경이 눌림 압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직후에는 아래쪽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감각 저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돌아오게 되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완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부위가 다 감각이 무딘 것이 아니라 여기만 무디거나 여기만 무디다든지 하는 일부 부분만 그렇게 되고요. 그 정도가 가만히 있으면 차이점을 모르고 정상인 부분이랑 같이 만져보면 약간 다른가 하는 정도로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SSRO 방식으로 수술을 받으셔도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신경 노출이 전혀 없는 IVL에 비해서는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CT를 보시고 신경선이 바깥쪽에 지나가는지 안쪽에 위치하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각 저하 말고 다른 단점은 없나요? 그 외에도 IVL의 장점, 그러니까 턱관절에 유리하다, 수술 시간이 짧다 등등 이러한 장점이 반대로 SSRO의 단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이가 환자분에게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은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요. SSRO 방식은 악강 고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말도 빨리 할 수 있고 턱의 움직임 회복이 빠르다. 단 감각 저하가 될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이 IVRO에 비하면 높다입니다. 따라서 IVRO와 SSRO 방식을 결정하실 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환자분의 교합이나 턱뼈가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어느 한 방식이 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환자분께 추천드리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사실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상 얼굴뼈 닥터 윤규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